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송한용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가 추석 연휴를 앞둔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법무부가 갑자기 최동욱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 자식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된 검찰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까요? 혼외 자식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검찰 조직 전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동욱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최동욱 총장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선 검사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청와대는 갑자기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감찰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무 문제가 없다, 사표는 당분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캐스트는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배경 그리고 파장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종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좀 정리해 가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3자 회동의 그 이슈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은 뭐 양쪽에서 더 이견이 없으니까 별도로 그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민생 문제, 또 하나는 국정원과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국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 문제, 그리고 하나가 방금 얼마 전에 터졌던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 이 네 가지였는데요. 우선 뭐 국정원 문제부터 그 짚어보면은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그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데 대해서 박 대통령은 내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권의 일이다, 그리고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잠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 사흘 전에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당의 공작이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까지 들이받아갖고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 놓고서 또 그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시는 겁니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지금 그분이 지금 피사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든 그 국정원 여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그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아, 그거는 말을 사실관계를 갑자기 제대로 바꾸시는 파악을 거죠. 해보셔야죠. 아유,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과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TV 토론에서 그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과 아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 사과 문제는 일단은 그래서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거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지금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그 내용은 과거 어느 때의 그 국정원 개혁안보다도 혁신적인 안이 될 것이다. 믿어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검찰 총수에 관한 의혹이 정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는 받지 않겠다.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사표는 일단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수리를 하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었군요. 그렇죠. 그 똑같습니다. 네. 기조가. 자, 그럼 문제는 앞으로 법무부가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최동욱 총장은 어떻게 그 거취를 정할 것인가, 이런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네. 것 같은데요. 자, 법무부 감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감찰이 아니라고 진상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그 이후에는 또 입장을 바꿔서 감찰이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는데, 감찰의 수단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걸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나 추측건데 감찰할 수 있는 방안이 뭐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통화 조회를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 갖고 최동욱 총장의 이른바 혼의 아들의 그 진실 여부를 가리기는 힘들다는 게 지금 뭐 법조계라든지 정치권에서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자 검사는 그 임모 여인과 그 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끌어내는 방안은 수사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감찰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는 지금 뭐 그 위치는 본인은 이제 안 밝히고 있는데, 지인들이라든지 검찰하고는 연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동욱 총장이 공안 2부장, 대검의 공안 2부장이 청와대에 있는 민정비서관하고 그 핫라인을 만들어서 최동욱 총장을 감찰을 했다. 조선일보 보도 이전에 한 달 전부터 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최 총장이 조선일보 보도 나오기 전에 대검 공안 2부장에 대해서 이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와전되면서 최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뭐 지금 연가 중인데 감찰을 했다라고 해서 한때 이제 그게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최 총장을 감찰하고, 최 총장은 또 대검 감찰 기관을 통해서 이 공안부장을 감찰하는, 이렇게 이제 강대강으로 맞서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최 총장이 대검 공보관을 통해서 밝혀오기를 그건 아니다, 와전된 거다, 그리고 감찰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최동욱 총장은 지금 휴가를 낸 상태로 집이나 아니면은 어디 뭐 지인 집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동욱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검찰총장으로 복귀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총장을 계속하기는 힘들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혼의 아들에 대한 진실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명예는 확실하게 회복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또 그 사의하는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실은 최동욱 총장을 쫓아냈던 몰아낸 기억이 납니다. 모양새가 됐죠. 쫓아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권자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상태에서 네. 직무를 수행할 수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아들설이 뭐 맞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혹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총장직을 당연히 수행하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최 총장이 앞으로 총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 검찰총장 자리를 둘러싸고 지금 대혼란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저는 검사들의 움직임도 좀 궁금합니다. 자, 몇몇 검사들이 지난 주말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서울의 그 서부지검 검사들이 이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뭐 추가 움직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일부 검사들이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번 그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의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올리는데 여지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연대 서명이라든지 뭐 지금 평검사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최 총장의 사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에 검찰들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이제 입장 때문에 좀 현재로서는 주춤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궁금한 것은요. 혹시 그 진상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단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검찰총장이 사실상 공백인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네. 자,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검찰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뭐 나머지 일상적인 일이야 검사들이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할 거고요. 그것보다 사실은 이제 이번 최 총장을 그 정권에서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는 몰아냈다라고 하는데 그런 성격이 좀 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문제를 흔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했던 그 이유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였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최 총장을 쫓아낸 꼴인데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그 재판의 그 결과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심지어는 검찰에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그 공소 유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재판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이번 사안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좀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정현 공보수석도 그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상 박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걸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3자 회동에서도 역시 박 대통령이 의혹이 정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진상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는 처음부터 그 최동욱 총장의 그 감찰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사건의 그 파장, 여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60% 이상 70%에 육박하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가장 근자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요 직전 조사에 비해서 4, 5%포인트 정도 떨어진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움직임이 좀 있군요. 예, 예. 네.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이제 형성되면서 아무래도 정권에 부담이 좀 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인의 그 검찰총장의 윤리 문제다라고 하면서 방어막을 치면서 사표를 수리 안 했던 것도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민심에 이번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10월 30일 재보선이라든가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설의 진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만약에 그게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걸로 최동욱 총장의 주장이 맞는 걸로 나온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입을 타격은 정말 그 국민들의 신뢰가 일단은 신뢰를 아마 회복하기 힘들 걸로 그럴 정도로 타격이 심할 테고 그렇지 않고 최 총장의 말이 틀린 것, 즉 혼외 아들이 맞다라는 식으로 나면 네. 박 대통령의 그 지지도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테고 그렇게 되면은 탄력을 받기 때문에 아마 10월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그러잖아도 지금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그렇다면 야당이 좀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또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의 어떤 진위하고는 별개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는 또 별도의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짚도록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동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동우 검찰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한 검사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때 원칙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검찰총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동욱 총장과 검찰 수사팀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동안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던 사실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흠집이 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혹을 문제 삼아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는 것이 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밀려나면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될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검찰은 다시 박정희 유신 시절과 같은 암흑의 시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종철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종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